한국 스파이렉스사코의 ESPP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ESPP 37가지 제안 중 요즘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배출 등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2번 벤트 스팀 회수 시스템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강의는 벤트 스팀 회수 시스템에 대한 개요, 에너지 손실량 및 절감 효과, 그리고 몇 가지의 적용 방법, 이어서 그동안 진단한 실적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트 스팀 회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스팀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간접 열교환 시스템에서 고온의 현열을 갖는 응축수가 트랩을 통해 대기로 배출될 때 현열량의 차이로 재증발 증기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재증발 증기, 즉 대기로 버려지는 벤트 스팀을 최적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재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트 회수 시스템의 구성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 급수에 직접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DH 탈기헤드를 이용하여 급수에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VSRU, 즉 벤트 스팀 리커버리 유닛을 활용해서 보충수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간접 열교환 방식으로 쉘 앤 플레이트 또는 터플로어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공정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벤트 스팀을 저압 또는 중압으로 압축해서 다른 공정에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젝터 원리를 이용한 TVR과 기계식으로 압축하는 MVR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벤트 스팀을 측정해서 손실되는 양과 절감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mm 배관에서 발생하는 벤트 스팀의 유속이 10m/s라고 하면 버려지는 스팀은 대략 시간당 184kg입니다. 여기서 벤트 스팀의 속도는 당사 엔지니어가 휴대하고 있는 벤트 스팀 측정기로 고객 입회하에 안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때 손실되는 금액은 스팀 단가 톤당 5만원, 하루 24시간, 연간 330일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7,300만원이 손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음을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며 유가가 급등하고 기후 위기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이렇게 벤트되는 스팀을 회수하기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벤트 스팀의 유속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정의 압력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고온수의 현열이 대기로 방출될 때 발생하는 재증발 증기의 양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재증발 증기 회수 시스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바에서 10톤의 스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응축수가 대기로 방출되면 시간당 약 625kg의 벤트 스팀이 발생합니다. 이때 손실되는 금액은 스팀 단가 톤당 5만원, 하루 24시간, 연간 330일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이 손실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와 같이 실제로 벤트되는 스팀의 양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공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벤트 스팀으로부터 손실되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개요에서 소개한 4가지 벤트 스팀 회수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러 급수의 벤트 스팀을 분사하여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고온의 응축수가 후레쉬 배셀을 통해 들어오면서 재증발 증기는 저압의 스팀으로 다시 공급되고 응축수는 다시 대기압 급수 탱크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때 급수 탱크로 들어오는 응축수에서 벤트 스팀이 발생되고 있으며 급수에 흡수되지 않고 상부 노즐을 통해 대기로 벤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수가 온오프 제어되면서 급수 탱크의 온도 변화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절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쉽게 알 수 있듯이 대기로 벤트되는 스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후레쉬 배셀에서 나오는 응축수를 급수 탱크로 회수할 때 스팀을 급수에 효율적으로 분사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관에 구멍을 내어 급수 탱크에 꽂는 것만으로는 워터 해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DH 타입 탈기헤드를 갖춘 분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충수를 비례 제어 방식으로 공급해야 하며 온수 온도의 헌팅을 방지할 수 있고 급수 탱크 온도를 확인하여 총 급수량 대비 벤트 스팀의 열량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벤트 스팀에 보일러 급수를 분사하여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소개한 공정과 유사한 상황으로 대기압 응축수 탱크에서 대기로 재증발증기가 벤트되고 있으며 응축수 탱크와 보일러 급수 탱크가 분리되어 있고 보일러 급수 탱크로 보충수가 공급됩니다. 보일러 급수 탱크의 온도는 80도 이하이며 후레쉬 베셀에서 나오는 재증발증기는 사바의 저압 스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절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응축수 탱크에서 발생되는 벤트 스팀이고 두 번째는 후레쉬 베셀에서 공급되는 재증발증기의 생산 압력을 저압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수하고 개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압 스팀의 압력을 낮추어 피가열체 온도가 낮은 공정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후레쉬 베셀에서 발생하는 재증발증기의 압력을 낮추면 응축수 탱크에서 벤트되는 재증발증기의 양은 감소합니다. 이 재증발증기를 피가열체의 온도가 낮은 공정에 공급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피가열체의 온도 조건을 확인하고 저압 스팀의 압력을 적절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응축수 탱크에서 현열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벤트 스팀을 보충수로 직접 분사해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VSRU는 벤트 스팀 리커버리 유닛의 약어로 베셀 안에 패킹링이라는 특수한 충진물을 채워놓고 차가운 보충수를 공급하게 되면 벤트 스팀이 이 충진물과 접촉해서 모두 응축되게 만드는 기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벤트 스팀을 모두 회수하게 되고 보충수의 온도를 예열시키는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쉘 앤 플레이트 또는 터플로어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다른 공정을 예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응축수 및 급수 탱크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응축수 탱크에서 나오는 벤트 스팀을 쉘 앤 플레이트 또는 터플로어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공정수 또는 보충수를 예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벤트 스팀을 압축하는 방법으로 그 중 하나가 TVR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벤트 스팀을 직간접적인 열교환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젝터 원리를 이용한 TVR은 공장 내 중압 이상의 스팀이 존재하고 저압의 스팀 사용량이 충분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레쉬 베셀에서 나오는 0.2바의 벤트 스팀을 14바의 구동 스팀을 이용하여 2바의 스팀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벤트 스팀을 압축하는 두 번째 방법은 MVR 시스템입니다. TVR과 마찬가지로 벤트 스팀을 직간접적인 열교환 방법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 고압 및 중압 스팀이 없어 TVR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압축시켜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압 이상의 스팀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MVR은 한 번에 원하는 스팀 압력을 얻기는 힘들어 여러 단계로 계속 압축시켜야 합니다. 또한 디슈퍼히터나 너그아웃 드럼이 있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하며 전기와 냉수 등의 유틸리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벤트 스팀 회수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일러 급수의 DH 탈기헤드를 사용해서 벤트 스팀을 분사하는 방법. 둘째, VSRU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유입된 벤트 스팀에 보충수를 분사해서 응축시키는 방법. 셋째,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정의 온도를 예열하는 방법. 네 번째는 두 가지로 TVR과 MVR을 이용해서 저압의 스팀을 공정에 필요한 압력으로 압축하여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투자비와 시스템 구성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진단 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벤트 스팀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벤트 스팀 회수 방법 중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남에 위치한 식음료 공장입니다. 트랩에서 나오는 응축수를 온수 탱크와 1차로 열교환한 후 급수 탱크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급수 탱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벤트 스팀이 계속해서 대기로 방출되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IT 튜브를 장착한 DH 탈기헤드를 사용하여 급수에 효율적으로 분사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응축수 배관에 구멍을 내어 급수 탱크에 꽂는 것만으로는 워터해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분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충수를 비례 제어 방식으로 변경해서 온도가 헌팅되는 것을 방지하여 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팀 절감량은 시간당 약 0.1톤, 온실가스 감축량은 시간당 12톤, 연간 가동시간 7,920시간, 스팀 단가 톤당 4만원, 온실가스 단가 톤당 12,000원을 고려하면 연간 스팀은 3,400만원, 온실가스는 연간 1,20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수 비사의 증류탑에서의 스팀 절감 사례입니다. TCS 공정은 온도가 매우 민감한 공정으로 공장 내에 중압 스팀 공정은 많고 저압 스팀 공정은 없어서 시간당 2톤의 스팀을 응축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스팀을 재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스팀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TVR 적용이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중압 스팀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증류탑에 사용하고자 하는 압력은 4.5바입니다. 그래서 TVR을 이용해서 11바의 고압 스팀을 2.4바의 저압 스팀과 혼합하여 공정에 필요한 4.5바의 압력을 만들어 공급했으며 2톤에 버려지는 스팀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연간 가동시간 8,400시간, 스팀 단가 4만원, 온실가스 단가 12,000을 고려하면 연간 스팀은 6억 7천만원, 온실가스는 2,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대비 회수율, 즉 ROI가 매우 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역시 TVR을 이용하여 벤트 스팀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스팀 트랩을 통해 응축수 탱크로 회수되지만 모두 대기로 방출되고 있어 에너지 낭비가 심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공장 역시 15바의 스팀을 가지고 1바 스팀과 혼합해서 4바의 스팀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프레시 뱃셀과 TVR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간당 연 600kg을 회수했으며 연간 스팀은 1억 5천만원, 온실가스 금액은 약 1,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벤트 스팀을 회수하는 목적, 절감 효과와 다양한 적용 방법 및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기로 방출되는 스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유가와 더불어 심각한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이 강의가 여러분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